네, 자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고 있고요. 오늘 2부 미리 보는 2016 채용시장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2016년의 채용시장을 어떤 좀 전망을 저희가 해봤다면은 2부에서는 조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여러분께 그 중에서도 또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기자님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들이 뭐 방학 때는 인턴이라든지 취업 박람회 다니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도 이왕 바쁠 거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들 뭐 프로그램이나 정보 없을까요? 우리 김은정 기자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제일 최근에 졸업했죠. 그렇죠? 제일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질문에 제가 겨울방학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취업을 좀 빨리 한 케이스여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면 날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제가 그 1인 미디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요즘에.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창구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 혼자 캠코더 켜놓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잡지를 혼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굳이 취업 박람회 가면 좋긴 하죠. 뭐 정보도 얻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그런 걸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좀 자기만의 스토리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방학 때 별풍선을 수집하기도 그런 뜻으로 별풍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살부터 뺄까요?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좀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걸 해보자. 네, 네.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진호 기자는 또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학교랑은 좀 많이 멀어지게. 아무래도, 물론, 예, 네, 예. 도서관들은 많이 가시는데요. 저는 뭐 제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다녔던 데가 이 취업센터였거든요. 대학별로 제가 어제 한남대학교를 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좀 네. 다녀왔었는데요. 실제 가는 길에 이제 현수막을 봤는데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어학이나 이런 학원들을 좀 다니기 어려우니까 한남대에서 이 플랜카드에 이 파고다 어학 전문 특강 강사를 모셔서 취업 세미나를 해주는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취업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21개 대학에 좀 생겼는데요. 이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취지 자체가 이 본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취업 준비를 자유롭게 좀 드나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정부에서 5년간 약 한 25억을 투자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취업센터에 가면 이 컨설턴트 분들도 계시고 뭐 취업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어학 프로그램, 자격증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방학에도 이 취업센터에 가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털어놓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방학이 알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자계의 홍쌤 버전이신 것 같네요. 김문진 기자 의견은 김문진 기자의 의견은 이진호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런 1인 미디어를 활용해 저도 보자는 거에 대한 궁금하네요. 이진호 기자님의 의견은 예. 이름 미디어요? 예. 네. 이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자기 커리어나 자기 스펙을 쌓는데 블로그나 요새 같은 블로그나 SNS를 실제 평가하는 경우도 되게 네, 많기 네, 네. 때문에 전 스펙용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쵸. 뭔가 경험 뭐 회사에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자기 성향을 발견할 수 있죠. 째려보시는 저는 이제 저는 제가 또 네. 배은망덕하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커리어들도 결국은 나중에 그게 쌓아두면 스펙으로 조금 나중에 활용도 된다라는 거죠.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도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계로. 계속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예. 그렇게 1인 미디어 하다가 저처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1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냥 1인 기업. 재밌을 수 있는데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수익이 없는 1인 기업. 나갈 돈도 없고 들어올 돈도 없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아유. 철수가 했던 1인 미디어는 좀 색깔이 다르지만 이번 저 15년 하반기 시즌 때 모 홈쇼핑 업체는 실제로 그 SNS 그걸로 이제 자소서를 냈거든요. 미디어 채널 자체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나왔듯이 뭐 미디어 필드라든가 어떤 유통이라든가 패션 뭐 내가 꿈꾸는 업계가 명확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또 혹은 내가 뭐 공대생이라고 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기 위한 스펙으로도 물론 활용 가치도 있겠지만 좀 내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좀 활용도 같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2달 남짓 1월, 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발 좀 부탁 말씀드리는 건 남들 똑같이 따라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토익이 900인데 취업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800이니까 900을 만드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가까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업 관점에서는 그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해외 영업을 나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스피킹이 뭐 6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7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뭐 내수 소비재 기업들이라든가 이공계라고 하면 어학 등급은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나하고 비슷한 색깔, 비슷한 전공, 비슷한 성별, 비슷한 나이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차별화될까? 그거를 여러분들 2달 동안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 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은 뭐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네. 아유, 어제일같이 생생한데요. 예. 네.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겨울 방학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제 경험은 아까 김은진 기자, 이진우 기자가 이제 양쪽 두 갈래 길을 보여드렸는데 네. 저는 김은진 기자에 좀 더 가까웠죠. 네,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다녔고요. 네. 네, 좋게 근데- 말해서 이제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었던. 아유, 그렇죠. 열정적이기까지 한 그런 거였는데 네. 문제 그게 이제 취업할 때는 큰 도움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나중에, 네, 어. 나중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어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기업 그 분들과 좀 높으신 분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에서는 2대8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금 잘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80%를 뽑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심하게 말하면 이제 돌 아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기업을 또 끌어갈 친구들이다. 이 중에서도 이제 좀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걸뉴스는 이렇게 뽑고 뭐 아니면 도는 20% 뽑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김은진 기자가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 중에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서로 배척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20% 안에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방학 때 쌓긴 좋아요. 그걸 학기 중에 공채를 준비하면 같이 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80%라는 확률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호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안정적인 어떤 준비 그런 것도 좀 병행할 수 있는 방학과 학기를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20%에 드는 주변 제 지인들이 몇 명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술을 너무 잘 마셔서 굉장히 빨리 취업한 친구도 있고요. 뭐 저희끼리 놀리거든요. 넌 술 때문에 취업한 거라고.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보면은 네. 그 아이돌 그룹을 꾸릴 네네. 때도 춤과 노래와 랩이 이제 안정적인 친구들을 뽑아놓고 막 이제 갓 한국 들어온 친구인데 막 너무 성격이 튀는 친구들 그렇게 하나 결성을 꾸려놓기도 해요. 진짜 사나이 보내기 좋은 예, 친구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이게 맞는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왜 이렇게 계획들을 못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스펙만 드립다 이제 쌓고 정작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면서 학원만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로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김은진 기자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 2부의 주인공 김은진 기자. 취업 진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저희 매거진이나 기사를 쓸 때 조금 독특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립다 이렇게 스펙을 쌓는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근데 또 이제 취업 카페나 그런 데 가보면 스터디도 같이 하는 거 보면 많이 하는구나 싶기도 한데 저는 그 독특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드는 건 그 친구들은 뭐 창직 같은 걸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업을 만든다던가 그게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던져보는 뭐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내 성향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게 토익 100점과 맞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그 스펙 쌓기에 너무 조금 지쳤다, 너무 사회적으로 뭐 그런 불만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 먼저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 뭐 굳이 대기업의 대외 활동 그렇지 않아도 되고 영화를 봐도 좋고 드라마를 봐도 좋고 연극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자기를 계속 성향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철수 씨처럼 뭐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예. 네 이제 방송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엿한 방송인이죠. 네, 생계를 예. 유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자 이제 뭐- 자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네. 예, 자신을 잘 어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철수 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뭐 취업의 한정에서는 근데 자기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방구석에서 맨날 누워 있는다고 자기를 고민한다고 해서 자기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우선 좀 활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인 미디어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취업도 자기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서 자기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 나는 조금 이렇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나를 먼저 알고 취업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회사에 들어가서 나를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회사를 네. 들어갔다가 그 뭔가 좀 안 맞는다 생각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인터뷰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아닙니다. 뭐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안 맞아요, 보통은? 글쎄요, 뭐 회사가 저를 품기에는 좀 너무 작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조금 더 내 그릇을 좁히거나 더 큰 회사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큰 결심을 했죠. 네.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요즘에 제가 이직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때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직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좀 참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요. 회사의 그릇이 작았다라는 말은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쓸쓸히 담기에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시안 대표님 뭐 이 질문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진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역시 철수 씨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해보면 저도 조직 생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제가 그 영화제 홍보팀장이 갑자기 맡게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전주 영화제. 예. 다 말해도 되는군요. 갑자기 맡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 밑에 10명 정도 있었다가 그 자원봉사자까지 다 붙여놓으니까 50명을 제가 거느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뭐 거의 15년 전, 그 17년 전 이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해가지고 좀 제가 하다가 잘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해보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회가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뭐라도 아르바이트 한 번 못 해본 친구가 사회에서 이런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진로를 찾기 위해선 가진 진로들의 어떤 경험치를 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낫겠다라고 해서 걷다가 이제 좀 쏟아붓는 그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못다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답변들이 있는데 질문은 뭐였느냐 하면은 2016년의 채용 시장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 취업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준비하자. 를 제가 질문을 미리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다 놓치셨다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꼭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김은진 기자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기자는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주리 씨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 좋아요. 그리고 이시안 대표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철수 씨 휴지. 그리고 홍 쌤은 신문 적어주셨습니다. 이 속뜻이 굉장히 지금 뭐 궁금합니다. 어떤 뜻들일지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 김은진 기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네, 저는 제 취업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서 오늘 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었는데요. 제가 좀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짝만 뒤에서 물러나도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스타트업 전문가분들 뵀는데 스타트업을 첫 직장으로 갖는 게 어떻냐. 왜냐하면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직장으로는 리스크가 좀 있지만 인턴 경험을 하기에는 최적의 직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타트업에서 인턴도 좀 도전을 해보고 뭐 대외 활동도 해보면서 한 발만 좀 물러서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전지전능한 그 작가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좀 자기를 이렇게 좀 주무를 수 있는 앞다리 기회를 아니고요, 앞다리? 예.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진지한 얘기 중이니까요. 그런 시점으로 자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오래 가지지 못했다면 내년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본다면은 훨씬 더 좀 본인을 잘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우리 이진호 기자님 또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 사뭇 진지하게 좀 적었는데요. 예. 그 내년도 2016년 이제 채용 시장을 좀 앞두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좀 가장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좀 적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률이 낮고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이 인사 담당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문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개척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선정을 해서 6년간 한 110억을 투자하는 만큼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조금 중요하다. 저도 뭐 느끼지만 인문계 학생들도 사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엑셀이라든지 기본적인 컴퓨터를 다루는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대학에서 뭐 일부 선정된 대학에서는 전교생들이 인문계 학생, 뭐 이공계 학생 할 것 없이 전교생들이 의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아예 커리큘럼으로 만든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홍쌤 느낌이네요. 부드러운 홍쌤. 비슷하시다니까요. 그래요. 아무튼 뭐 취업 준비생들 지금 두 분이 나오시네요. 네. 두 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취업합니다. 예. 두 분의 얘기 궁금해요. 제가 좀 오해가 살까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인력 관련된 투자가 많고 기업의 니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실제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코딩인데 중요한 건 코딩 관련된 알고리즘 공부를 문과 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교육을 받고 6개월짜리 교육을 받고 순수 컴공 아이들과 또다시 코딩 경쟁을 해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밀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뭐 통계라든가 산업공학 같은 어느 정도의 기본 백그라운드를 갖고 코딩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요즘 사회적 변화가 이쪽이니까 내가 방향 전환을 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자리매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원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고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화면 잡히신 김에 신문 얘기 바로 해주실까요? 그러면 신문 뭘까요? 아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여러분들 알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안다기보다 좀 슬픈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수가 나 자신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공계들은 여러분들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전공이나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딩 시험 가서 떨어지고 현중 같은 경우에는 적성 시험에서 역학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라고 하면 본인 전공 관련돼서 명확한 자존감을 세우지 않으면 분명히 면접장 가서 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 신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적성 시험 보게 되면 지사 시험 같은 경우 직무상식 50문제 중에서 경제경영 17문제 나오고 과학 IT 문제가 19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금융권 논술, 그다음에 공기업 논술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토론 면접, 이번 면접장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방송도 그렇고요. 한국경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자꾸 무슨 뭐 연예인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 좀 그만 보시고 좀 세상 돌아가는 그 정수를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좀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홍쌤은 교주 같으세요. 네, 제가 보고 입을 막 점점 벌리고. 놀고 싶다가도 홍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실 정신 번쩍 들긴 합니다. 예, 우리 주리 씨 차례였는데, 네.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 예. 네, 제 차례가 왔군요. 제가 좀 여자치고 조금 터프하게 좀 살았어요. 최대 나오셨고. 예. 지금까지 참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가 보니까요. 나름 잘 버텼더라고요. 그 버틴 이유가 좀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도 사실 취업 준비하시나 너무 힘들고 지치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다 보면 스스로 칭찬해 줄 때도 올 것 같고요. 또 아까 진로를 어떻게 찾느냐고도 하셨는데 악으로 깡으로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도 알고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도 좀 알지 않을까요? 그런 그래요. 생각으로 좀 악으로 깡으로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무장을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시연 대표님의 상대성 이론, 이거 무슨 뜻이죠? 괜히 멋지게 써놨네요. 별 뜻은 없는데.
네. 이게 뭐 좋은 걸로 보자면 그 심정 감정적인 걸로 보자면 아까 네. 철수 씨가 얘기한 대로 나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좋게 보자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는 차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100명 중에 1명 뽑히고 50명 중에 1명 뽑히는 건 이거는 깊이 경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토익을 하면 저 친구들이 900 몇십 점이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700점이나 800점대 올려야지라고 해봤자 900점대가 한 명 뽑히고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토익할 시간에 다른 거, 차라리 베트남어 기초를 한다든가 또 베트남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그래도 취업 시장에서 좀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짧은 시간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우리 철수 씨의 이야기. 휴지를 준비하자. 네. 눈물을 대비하라는 그럼요. 얘기예요? 울 준비를 해야죠. 아.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취업 시장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엔 될 것 같다. 뭐 남들은 안 되겠지만 나는 뭔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차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젠간 되겠지만 내년엔 절대 안 돼요. 올해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물을 아무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눈물을 자기가 닦아대요. 휴지 준비하시고 그만큼 정신무장하시고 예. 조금 좀 필사적으로 좀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시면 2016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또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될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에도요.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더 다양한 이야기, 더욱더 많은 패널분들과 여러분께 알찬 정보와 또 재미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 토크 잡담 함께해 주신 6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